요새 연말짜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귀신 되게 잘 보는 형이 있어요. 오, 예. 예, 되게 그 영감이 좀 있는 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귀신을 안 믿고 나머지도 귀신을 안 믿으니까 예. 웃으면서 들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걸 잘 믿는 형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예, 재미도 있고 해서 좀 소개해볼까 해서 이번에 그 시참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동영상 업로드 이번 거 해주실 때는 그 익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네, 제가 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아는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자, 그 형님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예. 제가 아는 형님이 현재 지금 정신과 의사세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거나 환자를 볼 때는 되게 또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상한 얘기 안 하고 환자들을 좀 그러니까 FM 맞게 이렇게 잘 진료를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형이 약간 귀신 이야기도 좋아하고 본인이 좀 영감이 있어서 귀신도 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또 이제 환자 보면서 봤던 귀신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 형님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인데 그 형님이 이제 그 조모님인가 외조모님이 아마 무속인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좀 키웠나 봐요. 어머니가 일을 하셔가지고 좀 바쁘셔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나 봐요. 예. 이제 핏줄도 있는 데다가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있어서 커서도 약간 그런 데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좀 귀신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다 웃죠. 뭐 형 술 취했냐고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의사신데, 그죠? 예, 무슨 술 취했냐니까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별로 이제 술 그렇게 잘 취하는 형도 아니고 예. 본인이 지금도 점점 귀신을 많이 보고 있고 점점 영감이 세진다. 예. 예. 네, 그래서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신경정신과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치료에 개입을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말에 잘 공감을 해준다거나 뭐 환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개입을 한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정상적인 의사라면.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주고 그 어떤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고 환자를 이렇게 그 경과를 보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치료만 하는 거지 의사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 개입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형도 실제 일할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형이 이제 병동에 있을 때나 본인이 그 트레이닝 받았을 때 그리고 나와서 환자를 볼 때 되게 환자들한테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봤죠. 저희는 이제 그럼 들어보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환자들한테 귀신이 많이 붙어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성도착증 있죠. 예. 성도착증 환자들한테 그렇게 귀신이 많이 붙어 있대요. 본인 말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시참해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자들 중에 성도착증 환자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쪽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환자들 보면 이제 오싹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말만 섞어도 그래서 그런 쪽 환자들이 오면 그냥 네네네 약 받아가세요. 예, 경과 볼게요. 나가세요. 그런데 되게 불친절하게 일부러 아, 정말요? 예. 예,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대요. 본인이. 그 어떤 귀신이 붙어 있냐고 하니까 귀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대요. 어떤데요? 어떤 환자는 그 약간 맛이 갈 때 자기가 의심했을 때 약도 좀 하는 것 같은데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예, 그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어떤 애기 귀신이 이렇게 목을 휘감고 있대요. 그 환자. 애기가 이렇게 딱 환자 목을 휘감고 막 쪼르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목이 꺾인 처녀 귀신
그런 게 천장에서 이렇게 막 그 남자 마리오네트 이렇게 조정하듯이 오,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검열 삭제할게요. 세 번째는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예. 그런 귀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귀신.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환자들 보면은 그 형 특징이, 예, 누구누구님이시죠? 예, 약 괜찮았어요? 약 좋죠? 예, 약 받아가시고 또 이상 없으면 뵐게요. 이렇게 하고 보낸대요. 예. 본인이 그게 보이니까 같은 네.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되게 옛날에 입원 환자들 있잖아요. 폐쇄병동.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환자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예. 그런 쪽 환자들이. 근데 밤에 이렇게 그 사람들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체크하려고 쭉 돌면 당직 설 때 특징이 그 병실 그 구석 쪽에 동남 쪽에 이렇게 여자가 됐든 애기가 됐든 이렇게 막 그 쪼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그 레지던트 1년 차까지는 그 할머니가 살아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인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되게 뭐라 하면서 거기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애기면은 그 사람이 낙태한 애라고 그거. 예. 그 태기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혼을 많이 내셨대요. 그리고 일반 그 할머니가 당부를 하는 게 귀신이 보여도 모른 척 하라고 그냥. 귀신이 보여도 모른 척을 하라. 예, 그냥 예.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안 보이는 존재처럼 대해야 하고.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영적인 트레이닝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속인이랄지 승려랄지 뭐 신부님이랄지 이렇게 트레이닝 안 된 사람들, 예. 그 전문가들 말고 일반인들이 귀신을 접하면 귀신이 붙는데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형이 그 할머니 말이 생각나서 외래 환자들 중에 그런 게 보이면은 빨리 보내버린대. 그냥 약 주고 이렇게 더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예. 귀신 보는 형이 의사고 환자들을 볼 때 진짜 실제로 귀신을 달고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 아니에요, 정신과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형 그러면 몇 프로나 돼? 한 물어보니까 예. 한 30% 정도 된대요. 30%. 많진 않네요, 그렇게 아주. 예, 오히려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한테 더 잘 붙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남자들한테. 진짜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더 대화를 하고 조금 더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예. 말하는 이제 그 좀 빠른 진료 있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하고 빨리 약 주고 그런 예,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와, 그것도 소름이다. 네. 그리고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형 그러면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 하니까 그쪽 환자들.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좀 이렇게 이성에 좀 미쳐 있는 사람들? 예. 와. 그래서 형 그러면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붙어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여기 시청자분들도 예. 재미로만 들으세요. 예. 이제 아예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다 깔아있는 사람들은 귀신도 피한대요. 아, 정말요? 예, 정말 깔아있는 사람들은 귀신도 다 피해버린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뿜는 음기가 귀신보다 강하대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 네. 예. 귀신도 피하는 그래서- 사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점점 좋아지잖아요. 예. 그럴 때 좀 붙는다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아, 좀 좋아질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을 해요. 귀찮으니까 약 먹고 이런 예. 게. 예. 그게 안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계속 치료해가지고 그걸 몰아내야 되는데, 예. 자의로 이렇게 치료 중단을 해버리니까 귀신만 붙어 있다고. 근데 솔직히 와. 얘기 듣고 다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예. 예.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지금 소설 쓰냐고? 예, 형 좀 취했냐고, 지금. 의사들의 대화죠. 예. 예, 다 재밌으니까 이제 듣고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다가 이거 정 약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써먹어봐야겠다. 예. 근데 그렇게 농담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우울증 심한 사람들은 귀신도 피한다. 야, 이거 흥미로울 만해. 이게 근데 지금 이야기 예. 해주시는 게 되게 새로운 장르인 거 아세요? 일단은 저 봐봐요. 제- 무속인인 귀신들 얘기하는 거 되게 많죠. 예, 뭐 일반인 영화분들도 있고. 예. 근데 일반인 영화이면서 의사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 그러니까요. 옮기는 그래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끝까지 가야지 하다가 중단하면은 앞귀만 붙고 끝난대요. 형 논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이제 환자 끌고 갈 때 강제로 끌고 간대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좀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예. 그러니까 강제로 좀 끌고 가는데 뭐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그게.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이런 말도 있던 것 같아요. 뭐지? 예. 예전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치료 감호 목적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옛날에 사람을 해친 사람들. 아, 옛날에.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히스토리를 뒤져보면은 이제 진로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예.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전과가. 아, 정말요? 사람을 해야 예. 하는 역가가. 예, 전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미친 구라치고 있냐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거를 그 형 말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예. 귀신은 안 믿는데 범죄자들 특유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오. 특히나 사람을 해쳐본 사람들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살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살기랑은 좀 달라요. 살기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증오해서 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내가 과거에 사람 해쳐본 사람들은 이미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저는 알아요. 왜냐면은 전 교정시설에서 봉사를 해봤거든요. 예. 그 눈빛이 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형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와. 그 형님도 일하시기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그 형은 아예 그냥 특화로 했어요. 지금 개원하신 형인데 예. 그냥 여성 우울증 전문, 소아 우울증 전문 비만 특화로만 했어요. 그런 환자들 안 받으려 그래요. 특화 진료만 해요. 예약 받고. 예. 근데 뭐가 그런 있어요? 사람들이 예. 정 와가지고 진료 받으려 하면 봐주는데 딱 이제 FM대로만 하죠. 딱 정해진 교과서 진료만 딱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고. 예. 네. 그럼 또 다른 게 있었나요? 그 형님이 겪으셨던 게? 본인이 이제 레지던트 2년차 때 예. 할머니 말을 어겼대요 한번. 예. 예. 네, 할머니 말을 어기고 어떤 환자가 되게 좀 불쌍했대요. 귀신이 붙어있던 환자가 좀 불쌍했대요. 이렇게 사연을 쭉 보니까 히스토리. 예. 본인이 좀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이렇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신과 병동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예. 금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 환자가 집착을 해요. 의사나 간호사한테. 예. 특히 의사가 뭐 힘센 남자거나 뭐 남자 이렇게 결박하는 힘센 간호사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나 예. 같은 여자들한테. 예. 근데 이제 그 형이 약간 이제 워낙 착한 형이라서 할머니 말을 걸고 귀신 보이는 환자한테는 막 잘해줬어요. 예. 근데 그 형이 한 4개월을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집착을 당해가지고. 예. 막 집에도 이렇게 서 있고.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집착당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 귀신이 붙었나 봐요. 그 형한테. 와. 그래가지고 꿈을 꿀 때도 막 이렇게 계속 그 귀신이 나오고 막 잠을 잘 때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고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제 도움을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 그 형님이 어떻게 결국엔 떨쳐낸 건가? 그 귀신을? 그러니까 뭐 별것 다 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절에 가서도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절하는 것도 해보고, 예. 그 뭐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뭐 성수 찍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예. 뭐 목사님 안수도 받아보고 별걸 다 해봤대요, 본인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나가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야. 네. 귀신 보는 또 의사 이야기가 또.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예. 그 특히나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조금 그 영안이 있다고. 저한테는. 저는 귀신 안 믿는데. 익명님한테? 예. 그래서 그 이제 근데 혹시라도 귀신을 보면은 못 본 척하라고.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나요? 익명님? 저는 아예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예 없. 근데 진료할 때 그렇죠. 본 건 아니고, 예. 저도 사실 이제 좀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라 폐가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예. 폐가를 갔는데, 약간 이제 축사, 이렇게 좀 허름한 축사를 가봤어요. 새벽 12시에. 여름에 심심해서. 예. 가봤는데, 구석에 약간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있는 귀신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못 본 척 했어요. 저는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 무서워요. 그런 거 네. 잠깐 봐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냥 막,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그 시골에서. 어, 네.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네. 네, 근데 이제 그 형이 저한테 좀 취했나 봐요. 취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사람이 취하면 진담이 나오잖아요,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혹시 보이면은 못 본 척하라고. 너는 특히나.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약하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너는 예, 예. 그 영화는 있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맞서면은 귀신한테 씌인다고, 너가. 그러니까 이길 수 절대 없다. 귀신을 못 본 척하라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되게 이제 일반인들 딱 귀신을 보면 되게 도망가잖아요, 대부분이. 그쵸. 근데 이제 보고도 그걸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영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뭐 무속인, 프로 무속인, 뭐 승려, 신부, 목사님 이런 거 아니면은 건드리지 예.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 귀신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얘가 만만해 보이면 그걸 먹거든요. 그거를 빨아먹어요, 예, 애들이. 예. 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면 그냥 저같이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야, 그러면 그 귀신 보는 형님은 네. 지금도 현재 계속 그걸 보고 계신 거는 진행이죠? 네, 그냥 그 핏줄도 있고 약간 옛날에 예. 할머니 곁에서 살아서 그런 능력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안 믿긴 하는데,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런 거 핏줄이라고. 네. 맞아요. 예. 예. 그런 네, 게 그 영감은 유전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또 겪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분이 예전에 여자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대요. 예. 한 10년도 좀 더 된 얘긴데, 되게 예뻤어요. 예뻤대요. 자기 말로는. 난 사진을 안 보니까 이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누구 닮았냐니까, 누구지? 그 가수 누구더라? 그 소녀시대 걔, 서연? 오, 예. 예, 아무튼 엄청 이뻤나 봐요. 그 학교에서 예.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그 여학생을 잠깐 만났나 봐요. 그 형이. 근데 만나고 이제 그 형이 고백을 했죠. 워낙 이쁘니까 쫓아다녀가지고 사귀자고. 근데 이제 옛날 대학에 보시면 이렇게 대학가 상대에서 조그만 바 같은 게 있어요. 칵테일 예. 같은 거 파는. 지금 대학생들은 모르시겠는데 옛날 대학가에는 그렇게 조그만 토킹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그 여자친구 그 어깨가 약간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대요. 남자가. 오, 예. 예, 막 이렇게 흐느적 매달려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남자가 자기를 팍 노려봤대요. 예. 팍 노려봤는데 그러면서 입을 아 하고 벌렸대 남자가.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냥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예.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심하게 집착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집착을 했다고요, 그 여자가? 좀,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좀 집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쫓아다닐 때는 되게 자기를 튕기던 여자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하다가 겨우겨우 사귀었는데 그 남자 귀신을 본 순간부터 여자가 광적으로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막 뭐 오빠 안 만나 좀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뭐 어찌 해서 그냥 좋게 해서 헤어졌대요. 근데 내가 그 형이 그 귀신을 본 다음부터 그 여자가 180도 변했다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씌었나 보구나. 그러니까요. 와, 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 그러니까요. 진짜 그 얘기 하니까 우리는 웃음바다가 됐죠. 이 형이 미쳤나 지금. 예. 예. 그런데 그 형이 이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저희들한테 욕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죽을래 막 이러면서. 진짜라고 이러면서. 예. 아유, 뭐, 막- 너희가 뭘 알겠냐, 이러면서. 막 조인트도 까고 그러니까 오, 취했나 했는데 되게 말이 진지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 자꾸 그 형 말에 일관성이 있는 게 어떤 이성이나 성적인 부분으로 그런 귀신이 씌이면은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한다. 와, 예.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또. 또 새로운 예. 걸 알았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형은 막 좀 그런 걸 많이 보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딱 길거리 예. 가도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런 게. 예. 그 형이 강남역을 안 가거든요. 그런 게 다 보인대요. 사람 많은데 가면? 예, 그러니까 사람 많고 젊은 남녀 있는데 보면은 그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그 유난히 센 사람들. 예. 그 뭐지? 그 연예인도 막 그 형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쟤는 좀 문제 있다. 쟤는 뭔가가 좀 싸해 보인다 내 느낌에. 그러면 다 맞추진 않았는데 한 70%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쪽 문제로. 아, 정말요? 예. 하기야, 그분은 뭐 그분의 미래를 뭐 봤다기보다는 거기에 붙어있는 귀신의 종류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걸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다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추더라고요. 그 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옵세션이던가요? 예? 영어 단어로 빙이라는 단어가 옵세션 맞나? 예. 맞는데 그렇게. 그 말을 그 단어 명사로 찾아보면 집착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빙이 된다는 특히 무언가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비이성적으로 뭔가 비생산적인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아, 빙의가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 같은데요? 포지션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무튼 예. 비슷한 뜻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예. 예, 포지션이든 옵세션이든 비슷한 의미일 텐데 아무튼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좀 뭔가 그런 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아, 네. 그런 것도 있긴 있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왜냐면 빙의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지 솔직하게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공부에 집착하거나 뭐에 집착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뭐 생산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비생산적인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막 이제 뭐랄까 마스터 삐리리를 많이 해서 오. 그 셀프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위로. 예, 자기 위로를 좀 과하게 해가지고 건강까지 해친 사람들. 예. 진짜 막 하루에 막 20번 해가지고 막 실려오는 사람들 응급실에.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아예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형님이 좀 집착. 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귀신 보는 형이지만 또 그분은 정신과
의사고 또 그분의 네.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주셨는데 네. 더 나머지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끝인가요? 근데 끝났어요. 근데 아, 막 저희가 네네. 면박 줬죠. 예, 그래서 형이 많이 요새 힘든가 보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네. 그 형님에게 많이 물어보시면 또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 근데 형이 이제 술 먹지 않은 이상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본인이. 왜냐면 아, 예. 그 형은 그걸 보니까 웬만하면 그걸 잘 안 떠올리고 싶고 또 할머니도 당부를 했대요. 혹시 영안이 예. 있어서 보이면 뭐 보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당부를 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분명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가 겪었던 호주에서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예.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예. 어떤 일이길래 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신 건지. 그 호주라는 나라 아시죠? 호주라는 나라를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네네. 근데 돌비님은 다녀오셨어요, 호주를? 아니요, 못 가봤어요, 호주는. 아, 호주는 못 가보셨어요? 네. 그 호주가 이제 가면은 되게 땅이 넓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 대륙 자체가 이제 지도로 보면은 뭐 러시아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도가 약간 왜곡이 됐어요. 실제 땅 크기랑 그 뭐지? 지도랑 약간 왜곡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주는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실제 크기보다 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호주 크기는 실제로 이렇게 러시아 쪽 위도로 갔다 보면은 그 러시아만큼 큰 나라거든요. 그 호주라는 나라가. 네네. 근데 이제 호주 같은 나라는 땅은 큰데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네. 그리고 이제 호주라는 나라 대륙을 전체를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사람이 없는 땅이 더 많다는 건가요? 호주에? 그렇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음식점 아시죠? 알죠. 아웃백. 아웃백이 그 오지라는 뜻의 아웃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 호주에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사막지대를 아웃백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오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호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오, 그 호주 자체 내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가 좀 소득이 낮아요, 다들. 그리고 이제 그 육체 노동에 좀 그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거칠어요, 거기 전체적으로. 그 이제 호주로 워홀을 많이 가는데 되게 그 유럽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고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호주를. 아, 그럴 수도 있죠. 외국이니까. 예, 근데 실제 호주는 좀 그런 분위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이제 워홀 이런 거 가면은 육체 노동이 많고 농사도 많고 되게 일이 고돼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급여도 짜고 물가도 되게 비싸고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제 친구가 이제 약간 호주를 유럽 같이 생각을 하고 아웃백을 탐험을 하고 싶어서 갔나 봐요. 아무 정보 없이. 아, 예. 참 살아 돌아온 게 참 용한데 그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호주에 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네. 그 남서쪽에 이제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퍼스로 가서 이렇게 쭉 남쪽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렌트해서 그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퍼스에서 그 2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렌트를 했어요, 차를. 근데 렌트를 할 때 렌트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고 웬만하면. 네네. 사고 많이 나고 만일에 네가 고속도로 가다가 실종이 되면은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호주 오래 산 거 아니면 여행자로서 그렇게 호주 고속도로 타라서 그렇게 여행하는 거는 좀 내가 말리고 싶다. 오, 렌트카 아저씨가 그랬는데도 그 친구는 그냥 강행을 했대요. 혼자서 그것도. 예.
예, 되게 좀 험악하게 생긴 친구인데 네네. 되게 자신이 있었겠죠. 뭐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그 퍼스를 지나가지고 이제 남부 해안가 쪽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데 네. 렌트카 아저씨가 잠깐 이렇게 잡더라고요, 자기를. 너 지금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 네. 네. 그 이제 식량하고 이 석유를 사라. 이게 그 휘발유. 네. 그거를 한 통을 그 같이 이렇게 적재를 해서 가라고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제 친구는 그 아저씨가 되게 자기가 이제 여행자니까 뭔가 좀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호주 고속도로 있잖아요. 제일 긴 게 한 1000km 되거든요. 예. 말이 1000km지 여기 서울에서 1000km 가면 저기 러시아 끝이에요, 거기가. 아, 그렇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제 호주 같은데 차 렌트해서 가면은 휴게소에서 뭐 주유하고 음식 사면 될 걸로 생각을 해, 애들이, 사람들이. 네네네. 아, 애들이라고 했네. 말씀했네요. 아무튼. 근데, 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을 봐도, 그, 그런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휴게소는 우리나라 휴게소랑 완전 달라요. 오, 예. 굉장히 그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휴게소가 굉장히 험악한 아저씨들 많거든요, 거기에. 네. 미국은 아예 휴게소에서 마약 거래도 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가지고, 미국 휴게소에 가면은, 되게 조명도 없고 으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눈 풀린 사람이 이렇게 마약도 하고 화장실에서 마약 거래도 한대요. 근데, 예, 예, 악마약 같은 걸 거래를 한대요. 근데,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갱들이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납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네네. 근데 미국도 그 정도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오지예요. 그 휴게소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들어가 보면 휴게소에 되게 험악한 아저씨들이 팔에다 문신하고 막 칼빵이 난 아저씨들이 네네. 이렇게 뭐 술을 마시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이 딱 들어가니까 이리 와보라고 해요, 그 아저씨들이. 예. 잠깐 앉아보라고 해요. 주유할 동안. 앉아보라고 한 다음에 굉장히 그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툭툭 친대요, 자기를. 그리고 이제 돈 가진 거 없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어이, 동양인, 너 돈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툭툭 친대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들이 사람 괴롭히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해가지고 됐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유소 주인이 딱 막아서는데 어디 가려고 하냐. 돈 내놓고 가라. 네네. 돈 내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어찌어찌 해서 좀 이렇게 한 얼마 줬다더라? 한 50달러 정도 주고 풀려났대요. 네. 풀려났는데 주유는 돼 있는데 차에 있는 뭐 짐 같은 게 없어졌대요. 아, 진짜요? 예, 그것도 한참 가서 알았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유소에 내리니까 또 다음 주유소에는 사람이 아예 없대요. 네.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주유기는 돌아가고 있고 되게 이상한 분위기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쎄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주유소를 보니까 또 그렇게 험상궂은 백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 문신하고 칼빵 있고 담배 이렇게 꼬나 물면서 노려본 아저씨들. 네. 그래서 휴게소에 내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상태로 그 다음 마을 가려면 300km 남았고 그 이제 기름은 한 200km 정도 갈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막막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나가는 화물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름을 좀 빌렸대요. 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한인민방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뭐지 주유소나 그런 휴게소는 가는 거 아니래요, 동양인이. 아, 거기 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예, 호주에서 네. 굉장히 살인 사건이 많이 난대, 납치 사건이나. 그러니까 네가 만일에 여자였으면은 거기서 납치됐다고 무조건 납치되고
뭐 살아있으면 다행이라고. 그 실제 실화인데 울프크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울프크릭이라는 데가 이제 호주에 있는 분화구 지명을 말하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그 분화구를 보려고. 네네. 근데 울프크릭이 그 호주 남동 쪽에 되게 외딴 데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한 600km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네. 휴게소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휴게소가 범죄 온상이래요. 그 휴게소가. 아, 뭐 그 외지인들 돈 뺏고 납치하고 협박하고 여자면 뭐 그런 뭐 범죄도 저지르고. 예. 근데 그 울프크릭이란 영화를 보면은 그 울프크릭에 놀러 가려던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게 영화로 나오거든요. 아, 그 휴게소 사람들이. 예. 근데 예. 그게 실화래요, 심지어. 아, 정말요? 예, 실화예요. 예, 예. 그 생존자 한 분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예, 스포하게 됐네. 아무튼 나머지는 다 죽거든요, 거기서. 예. 너무 큰 스포인데. 네. 근데 그 사건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시체를 결국 못 찾았대요, 시체를. 예, 예. 왜냐면은 이제 호주 경찰이 체포를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체포를 했는데 그 휴게소를 뒤져보니까 시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신이. 예, 예. 한 200군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 주변 휴게소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객들을 납치해가지고 돈 뺏고 죽이고 그랬던 거죠. 아, 그 영화 데드캠프에 나오는 그런 휴게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도. 예, 예.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신을 특정을 못 해가지고 네네. 그 범죄자들을 거의 처벌을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증이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많이 죽여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한인 민박에서 그랬대요. 너 미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놀다 가라. 너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예, 예. 네가 여자였으면 죽었다, 너는. 여자 혼자였으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홀이나 호주 여행 가서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원탑이에요, 원탑.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에 또 많이 가니까. 근데 호주는 살인사건이 나면 수사를 잘 안 한대요. 왜요? 그냥 못 찾으니까? 예, 물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와, 그러니까 호주 같은데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들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뺏기고 죽었어요, 누군가한테. 그 다음에 뭐 시신을 어디 좀 떨어진 오지에다 버렸어요. 네. 못 찾아요, 그거. 예. 그래서 그 호주 휴게소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분은 따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돈 뺏기고 말았죠, 결국에는. 아, 예. 근데 그 뭐지? 자기가 두 번째 휴게소를 왜 안 들어갔냐면, 네네. 기름이 부족한 왜 안 들어갔냐면, 첫 번째 휴게소는 그냥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있는데, 두 번째 휴게소를 슬쩍 보니까 아저씨들이 그 이렇게 카우보이처럼 총을 차고 있대요. 아저씨들 샷건이랑. 네. 진짜 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주먹만 맞고 끝났는데 두 번째는 내가 나가려고 하면 저 총으로 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들어갔대요. 예. 그 뭐지 유튜브에 보면은 뭐 호주 휴게소, 미국 휴게소 치면은 현지 유튜버들이 그 촬영한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휴게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 휴게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휴게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답니다. 어, 예. 근데도 우리나라 워낙- 휴게소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긴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건 종종 아니니까. 네, 새벽 시간에 종종 일어나죠. 네네. 네, 종종 일어나고 뭐 그렇게 안전한 휴게소에서도 일어나는데 미국이나 네. 호주는 거기서 죽여버리면 시신도 못 찾는데요. 이야, 네, 무섭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보급을 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이 최소 4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400km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 부산 정도네? 그거는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호주에서는. 예. 응. 그 뭐지? 근데 400km 정도 되는데
그 주유 없이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 긴 그쵸. 도로를. 예. 그러니까 그 렌트카 아저씨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줘서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렌트카 빌려서 여행을 하려면은 그 뭐지 기름 같은 걸 이렇게 싣고 해야 돼요. 예. 예. 만일에 그 호주 그 오지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해서 차가 멈췄다. 걔는 이제 남부 해안가니까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다행이었지. 오지 쪽 중앙으로 들어가서 기름 떨어져서 차 서잖아요. 네. 그럼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는. 야, 거기는 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예. 예. 근데 그 차가 나를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지나갈 수도 그냥 있고. 지나갈 수 있으면은 그냥 나는 말라 죽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예. 뭐 차에 식량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또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는 밤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밤에는. 예. 그래서 일주일 이상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네. 예. 그래서 그 뭐지 호주에서는 절대 그 중앙 오지 쪽으로는 경고판이 있어요. 그 따로 휘발유통 없이는 그쪽을 출입하지 말아라. 아, 중간에 뭐 기름이 없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구조도 안 된다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나가는 차들이 착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이제 강도들도 많대요 거기가. 예. 워낙에 이제 도로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그 현지 사막 주민들이 이렇게 차 같은 거 잠복에 있다가 여행객으로 보이면 덮친대요, 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뭐 차 뺏고, 기름 뺏고, 여권 뺏고, 돈 싹 뺏은 다음에 죽여버린대요. 헐.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뭐 돌려보낼 수도 없고. 예. 예. 그냥 거기서 죽이고 은닉하면 끝인데. 예. 그래서 아무튼 친구가 민방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시드니 비행기 타서 놀고 그냥 네. 돌아왔대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호주라는 나라가 전부 네. 위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이제 외곽 지역이나 좀 오지 말 그대로 사람이 좀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은 그렇죠. 뭐 어디나 위험하니까 사실 어느 나라나. 호주는 대도시는 엄청 안전한 도시죠. 전 세계 네네. 치안 몇인데. 그럼요. 예. 뭐 시드니나 애들레이드나 이런 데는 전 세계 순위권 치안이에요. 거기는 되게 안전해요. 밤에도 네네. 돌아다닐 수 있고. 근데 이제 호주가 오지 저쪽에 이제 앨리스 스프링스나 퍼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데는. 좀 진짜로 뭔가 법의 그런 제한이 좀 많이 안 가는 곳이겠네요. 그런 곳이. 그렇죠. 왜냐면 호주 경찰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예. 출동을 해도 차로 할 수도 없고 헬기로 하는 거고 정말 그 뭐 연쇄살인이나 큰 사건 아니면 출동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무기 같은 걸 소지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무기를 자기 보호용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이제 여행객들한테 위협용으로 가면은 그게 문제가 되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친구분은 그래도 예. 결국 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좀 그냥 돈만 뜯기고 그렇게 예. 살아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호주 같은 데는 또 뭐가 또 문제냐면은 그 렌트 여행할 때 문제가 에뮤라고 큰 새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뭐지 그 에뮤가 갑자기 달라든대요, 그 차에. 네네. 그러면 이제 에뮤를 빵 치겠죠. 예. 그럼 차가 거의 다 망가져요. 예. 에뮤도 죽고 나도 다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못 부른대요. 부를 수가 없다고요? 예,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경증으로 다치면은 괜찮은데 중증으로 다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호주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예. 그
뭐지, 좀 오지 같은 데는 막 그렇게 버려진 차들도 많고, 네네네. 그 버려진 차에 이렇게 시체가 누워있는 경우도 많대요, 해골이. 음, 예, 그렇게 발견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렇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호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호주나 브라질 같이 그렇게 땅덩이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 범죄자들이 많이 도망을 많이 그쪽으로 간대요. 아, 범죄자들이 숨어든다고요? 예, 예,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데 그런 오지 쪽으로 범죄자들이 많이 숨어든대요. 왜냐면 예. 그런 데는 공권력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찾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지는 되도록이면은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방문을 안 하시는 게 좋죠. 호기심 때문에 가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오지 쪽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예. 도시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가신 분들도 호기심에 그렇게 막 렌트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 여행 간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도시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왜냐면 이제 그런 호주나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 도시는 다 한국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치안도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네네. 대도시는 뭐 시드니, 애들레이드 이런 데는 밴쿠버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오지에 가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시는 분들이 꼭 사고가 나죠. 아. 네. 뭐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이 가서 사고가 나건 나지 않건 그거는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쵸? 네, 그쵸. 왜냐면은 음. 그 해외에서 오지에 있을 때 그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어.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이 오지에 찾아왔어요. 네.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나눠준다. 그게 착한 일이라고 교육받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거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범죄가,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 우리랑 약간. 그거는 좀 무섭네요, 확실히. 그러면은, 물어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외지인을 죽이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면, 예. 침입한 너네가 잘못. 이렇게 나온 사람도 많아요. 아, 우리 영역에 니네가 침입을 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 것 뿐이다. 예. 우리랑 좀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그렇죠. 받는 곳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 위에는 외국인들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야, 예. 이거 무서운 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음, 생각보다 네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해외 나가서 살거나 뭐 교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게 아직도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뭐, 백인이 흑인 차별하는 것도 많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예. 반대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 구역에 침입을 하면은 좋은 대접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음, 네. 하긴 이게 아직까지 암암리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분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요즘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이제 우리나라는, 좋아진 건데, 네, 음, 네.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없는 국가 중 하나예요. 굉장히 그나마, 친화적인 국. 예, 네.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들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은 그런 범죄가 빈번해요. 정말 빈번해요. 우리나라는 좀, 뭐, 다른 인종들 보면 신기하다, 막 이렇게 호기심에 괴롭히는 수준이지, 막, 총으로 쏴거나 단체로 폭행하거나 그런 건 아예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예. 예, 있어도 처벌받죠, 그런 경우는. 되게, 어디냐, 전라도나 경상도 쪽 시골 가면은 뭐, 할아버지들이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 되게 잘해주잖아요.
보면은 예. 거기 노동자분들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흑인분들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되게 잘해주잖아요. 음, 시골 같은 데서. 근데 외국에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어, 좀 기대하기 예, 힘들다. 예. 자,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친구분이 이제 또 호주에 그런 또 여행을 또 갔다가 그런 일을 또 예, 겪었던 또 썰이었는데, 어떻게 예, 보면 아까 그 말씀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말에, 예, 그런 예, 사람들도 있구나. 이 세상은 되게 넓구나. 또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예, 오늘 또 이렇게 호주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뭐 호주 사람들이 예,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이제 간혹 예. 외지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뭐 클로징 하자면 네. 호주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주의 큰 도시는 우리나라만큼 더 안전하고 크고 좋아요. 네. 네, 시드니나 뭐 애들레이드 여행 가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 계시다 보면은 그냥 한국하고 똑같네. 안전하고 뭐 좀 지루하다. 한국에 있을 거 다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색다른 걸 찾기 위해서 뭐 오지에 간다거나 뭐 국립공원에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 들었어요. 음, 진짜로. 그래서 실종돼서 사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시신도 그렇죠. 수습하기 예. 힘들고. 예. 절대 계획 없는 그런 여행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 요즘에는 여행도 못 가는 또 그런데 오늘 또 예.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성환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류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류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수련회에서 뭐 이런 조교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괜히 무섭게 하는 시청자분이 그 업을 하셨었나 봐요. 당시에 잠깐 일을 하게 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원해요. 반갑습니다. 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반갑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되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근데 이거 5분밖에 안 가요. 미안한데. 긴장되는 게 한 5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저도. 네. 이야기 막상 시작하시면 한 5분 정도 되면 아무렇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류계님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회 조교 선생님을 하셨었나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아예 뭐 직업이라든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제가 이제 집을 나가서 다른 가족들이 있는 데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러면 그 조교를 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훈련하는 조교를 했던 게 아니고요.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저는 평소에 돌비님 공포 라디오를 자주 보는 구독자인데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원해요. 네, 저도 다른 많은 참여자들처럼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연 제보를 영상을 보다가 할까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요.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오래됐던 얘기인데 예.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공익 끝에 제보를 하게 됐고요. 때는 제가 중학교 학창 시절 때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네. 제가 그때 하필 또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진짜 눈만 마주치면 아버지랑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또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툭 하면 싸우고 막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었을 때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랑 또 크게 한바탕 싸우고 지금 또 방학이고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이고, 예. 그냥 뭐 가출인 거죠, 그냥. 네. 가출이었던 건데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어린데. 그쵸? 그래가지고 우선 짐을 싸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해마다 갔던 방학 때마다 갔었던 저희 고모네 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네. 네, 시골에 계시는 고모님 댁에 내려갔는데 그냥 짐 싸서 집에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 고모가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인 거죠. 여동생이고 네.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쪽 시골에 내려가면 동생들이랑 지내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도시 생활하고 어렸을 때지만 갑갑하고 막 이랬었는데 시골 가니까 놀 것도 많고 좋잖아요.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짐 싸들고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안 봐도 되는 그 신남 반, 그리고 아이고. 이제 사촌 동생이랑 고모랑 시골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거 반, 이런 심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저희 고모는 얘가 연락 없이 왔으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어요, 고모한테.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게 됐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했고, 네. 저도 그냥 기약 없이 있다가 좀 마음 괜찮아지면 올라갈 생각으로 내려갔었던 건데, 네. 저희 고모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었냐면요, 시골에서 캠프장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희 고모가. 오. 캠핑장이 아니고 캠프장이라고 해서 수련회장이거든요. 그런 데인데 주로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운영을 하셨었고, 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학원 단체, 뭐 태권도 학원,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캠프파이어 하고. 네네네, 그쵸. 그래서 단체로 애들이 오면은 막 훈련 같은 거 하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체험하고 그랬던 캠프장이었었는데, 네네. 저희 고모가 거기서 일을 하셨을 때 하필 그 시기가 수련회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집에는 못 계시고 캠프장에만 있으셔야 했었어서 저랑 저희 사촌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캠프장에서 그 숙소에서 있었어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캠프장에서 지내게 됐었는데, 캠프장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프장이 보통 이제 산 중턱에 딱 있거든요. 오. 네, 산 중턱에 딱 있는데 저희 고모가 운영하시는 캠프장도 산 중턱에 있었고, 고모가 사시는 집에서도 차를 타고 꽤 거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무튼 그 캠프장에 도착을 해서 저는 짐을 풀고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처음 한 며칠 동안에 동생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었어요. 막 뭐 예. 산에도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막 뛰어놀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 당시에 사촌 동생이 저보다 많이 어렸었기 때문에 놀아준다는 생각과 저도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떠나서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거기 와서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고모가 운영했던 캠프장이 어떤 구조였냐면은 학교는 아니고 군부대 시설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막사처럼. 네네. 가운데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구령대라고 해서 야외 무대가 있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하는 강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련원들하고 조교들이 묵는 숙소가 있었어요, 따로.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데 제가 노는 것도 좀 지루해졌을 때였을까요, 그때가? 노는 것도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는 찰나에 어느 태권도 학원에서 수련회장을 오게 됐어요. 네. 저는 마침 그때 노는 거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숙소 밖에도 안 나가고 비디오 같은 거 보고 사촌 동생이랑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저희 고모가 와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는 좀 미련해 보이셨었나 봐요. 예. 늦게 일어나고 뭐 밥도 잘 안 먹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련해 보이셨는지 저한테 일을 좀 하라고 시키신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 보통 수련회장에서 조교들이 애들 훈련시키고 같이 놀고 밤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불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생각하라 하면서 울게 하죠. 예. 울기도 하고 막 춤도 췄다가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 타임이 끝나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코스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담력 훈련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담력 훈련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운영을 했던 곳이고, 그 당시에 고모가 캡틴이라고 불렀었어요, 사람들. 네네. 고모를 캡틴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고모가 압력훈련 코스에 얼마 전에 퇴소를 했던 조교 한 명이, 그 조교분이 귀신 역할을 했던 게 빈다고 오, 자리가. 저보고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살라면. 저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런 찰나에 네. 구미가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바로 하겠다고, 당장 하겠다고. 저는 워낙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성격이 활발한 편이어서 그냥 대뜸 하겠다고 했고, 간단하게 조교 형 누나들한테 교육을 받고, 거기서 친해졌던 조교 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강당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게 됐는데, 강당 보면은 강당의 좌우측에 분장실 있잖아요. 조그맣게. 거기 들어가니까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귀신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귀신 분장이 뭐였냐면은,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하얀데 약간 떼타 있고 가운데 끈으로 묶어서 입는 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고, 그 다음에 컹크러진 상투가발 그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얼굴은 하얗게 분장을 하고 핏자국 이렇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귀신 분장이네? 이런 분장을 하고 저희 고모한테 갔는데, 담력 훈련할 때 그 코스에서 귀신 역할이 그냥 별게 없었거든요. 귀신 분장하고 숨어 있다가 애들이 올라오면 놀래켜주고, 코스 이탈하지 않게 안전하게 다음 코스로 인솔해주고, 네. 일단 딱 그 정도였었는데, 일단 주의사항 같은 걸 간단하게 몇 개 듣고, 조교 형들이랑 고모한테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무전기랑 손전등이랑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코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코스여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탈 수 있는 코스였었는데, 네. 저희는 각자 위치에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무전기를 같이 올라갔던 형이랑 채널을 맞춰서 따로 무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따로 무전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해주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라. 그러면 애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길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무섭지 않게 표시도 이렇게 막 해놨었고, 저는 위에 올라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고, 그 형이랑 무전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추 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놀래켜줄까 하면서 이렇게 놀래킬까 저렇게 놀래킬까, 너무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아니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그 형이랑 따로 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오기 딱 얼마 전에 갑자기 저랑 개별적으로 무전을 했던 그 조교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예를 들어 돌비면, 돌비야 너 거기 자리 뜨면 안 돼. 자리 뜨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서 형 장난치지 마, 나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요. 뭐야 하게. 그래서 왜 그래 형, 장난치지 마 그랬더니, 야 너 거기 이탈하면 큰일 나, 애들 길어버리고 큰일 나, 빨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형이 소리를 지르는 거를 듣고만 있었어요. 예. 듣고만 있는데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무전이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그 형이 비명소리를 들었거든요. 비명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형이 있는 위치를 저도 모르게 몸이 뛰쳐나가가지고, 그 형이 저보다 조금 아래쪽 언덕 쪽에 앉아 있었는데, 예. 저는 그 길을 가려면 조금 돌아 내려갔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로질러서 뛰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막 뛰어 내려가서 그 형 있는 쪽으로 갔는데, 가니까는 저희 고모도 있고
다른 귀신 분장하고 있었던 다른 형들도 와가지고 그 형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고서는 저는 비집고 들어가서 그 형이 앉아있던 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눈깔이 뒤집힌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하얗게. 하얗게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숨도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근데 그 형이 어디 조그만한 언덕 같은 데에 앉아있었는데 정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앞바다리하고 그 자세로 굳어가지고 눈알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겁도 없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면서 왜 그래 형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막 고모한테 막 이러다가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던 찰나에 고모가 그 조교 형을 업고 뛰쳐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단력 훈련하는 코스 자체가 중단이 됐고, 예. 저는 다른 조교 형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숙소로 끌려 들어왔어요. 끌려 들어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고, 결국에는 그 형님은 실려갔고 고모랑 동행해서 같이 가셨더라고요. 저는 숙소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이 갑자기 나랑 이상한 무전을 하다가 저렇게 눈알 뒤집혀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이 됐는데 다음날 점심때쯤 돼서 저희 고모가 오셨어요.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가 붙잡고 물어봤죠. 고모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 조교 그 누구누구 형이랑 너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형이랑 주고받았던 얘기와 그 형이 저한테 막 소리 질렀던 얘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상황을. 예. 네네,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고모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됐고 형 괜찮냐고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일단 그 형 짐을 싸서 그 형 집으로 보낼 거고 그 형을 거기서 퇴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병원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길래 붙잡고 막 쫄랐어요.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부터는 그 형님의 시점인데 고모가 병원에서 그 형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 형한테서 직접 들었던 얘기래요. 저랑 무전을 하고 있다가 저기 몇 미터 멀리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래요. 어우, 소름 돋네.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었던 옷이 한복 그 누더기잖아. 네네, 그 누더기 옷에 상투를 틀어쓰고 피분장을 하고 막 그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 형은 남자인데도 처녀 귀신 분장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멀리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은 전 줄 알고 야 오지 말라고 이제 저한테 막 소리를 쳤던 거죠. 가라고. 이탈하면 애들 길 잊어버리고 큰일 난다고 가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소리를 엄청 질렀대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점점 그 형 쪽으로 걸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세하더래요. 오는데 갑자기 막 그 주위에서 창기운이 막 올라오고 소름이 돋고, 그러다 그 형체가 점점점 걸어오다 못해 자기 쪽으로 전력 질주로 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코 앞까지 왔을 때 이 형이 너무 놀라서 전등으로 얼굴을 딱 비쳤는데 눈에 시커먼 분장한 것처럼 양쪽 눈이 시커멓고 입을 벌리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그 형한테 막 쫓아오더래요. 근데 그 형은 그 형체가 코앞까지 왔을 때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고, 그 형이 기억하는 거는 그게 다인데요. 예.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말도 안 된다고,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딨냐고, 그 형이 본 게 그럼 귀신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헛고 본 거겠지 형이.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저희 고모 말고 고모부가 딴 데 계셨다가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바로 가시고 예. 그 형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셨는데, 고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더 2차 충격인 거예요. 왜요? 고모부가 그 형님을 바래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아래쪽에는 민가가 있고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시골이고 마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올라오면서 그 이장님을 우연찮게 만났나 봐요. 입구 쪽에서.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뭐 새벽에 뭔 난리가 났길래 뭐 구급차가 오고 막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고모부도 말씀을 드렸대요. 애가 뭐 헛것을 봤는지 어쨌는지 기절을 해가지고 뭐 병원에 방금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길이다. 그랬는데 그 이장님께서 저희 고모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혀를 막 이렇게 차면서 오. 너네 그 시교골에 앉아있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도 거기 앉아있었냐고. 시겹골? 예, 시겹골이요. 예.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막 혼을 내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를 왜 앉아있고 거기 왜 사람을 자꾸 거기 올라가게끔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고모부가 저희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겹골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때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에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 때 정말 옛날인데 네. 그 마을에 전염병이 한번 심하게 돌았었대요. 오, 옛날에 전염병이 한번 심하게 돌았었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시체를 다 쌓아서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들까지 전부. 예. 산 사람들한테 전염될까봐 네네. 그 시체를 쌓아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말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시겹골이라는 데가 뭐냐면요. 시체를 겹겹이 쌓아서 태워 묻었던 장소래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서울로 왔고, 서울로 와서 아버지한테 엄청 깨졌죠. 너를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면서 엄청 깨지긴 했었는데. 네. 서울 와가지고 거의 한두 달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예.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형체를 본 건 아니지만 네. 누우면은 생각나고 뭐 양치질 하다가도 계속 생각나고 씻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제 주위에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데 네.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연을 이렇게 제보를 해도 될까 하면서.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가끔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네. 그 저고리 입고 막 뛰어오던 제가 본 적도 없으면서 그 형체가 꿈에 가끔 나와요. 오? 류게님 꿈에요? 네네,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랬었는지 보지도 못한 말로만 들었던 그 형체가 계속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자다가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이야. 아니 그러면 네. 그 시겹골이라고 하는 그 곳이 네. 예전에는 뭐 그런 곳이라고 치더라도 네네. 그 귀신이 거기서 죽었던 귀신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는 네. 얼굴 곳곳에 화상 자국 같은 게 보였다고 보셨던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대요. 예.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듣다 보니까 하나씩 맞춰보면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영혼이 아닐까 나중 가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장님도 알고 계신 거 보면 네네. 마을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가겠네요, 밤에. 그거는 이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커서 다시 얘기가 나왔을 때 예. 나중에 고모한테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캠프장이 생기기 전에 네. 공사를 막 하잖아요. 캠프장 건설하고 이제 공사할 때 그 인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쪽만큼은 절대 가지 말고 그쪽만큼은 거기는 절대 뭘 짓지 말아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모랑 고모분은 그 얘기를 못 들으셨던 거죠. 그 이장님이 말씀 직접적으로 저희 고모랑 뭐 그쪽의 관계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 인부들한테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하시나요? 그 캠핑장을? 아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고모는 주부로 살고 계시고 그 장소도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래쪽 민가는 당연히 그대로 있는데 그 위쪽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고 또 산이다 보니까 충청도 쪽이었었어요. 충청도 쪽. 네, 충청도 쪽이었었는데 저희 고모네 쪽 가족이 항상 충청도 쪽에서만 살고 계셨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했던 바로는 아마 신탄진이었던 건가? 아무튼 그쪽 부근이었던 거. 신탄진?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은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시급골이었던 곳에 건물을 네.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짓고 하신 거니까 아마도 그런 목격담들이나 또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편하게 솔직히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하네요 지금은. 와 근데 그 형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그 뒤로 그 형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류계님인 줄 아셨는데 아니야 누구야 저거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팔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입 벌리고. 네네네. 그때 거품 물고 쓰러지신 형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류겐님이라도 남겨주세요. 오랜만에 또 대화하시라고.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넌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짝퉁을 조심하세요, 류겐님. 짝퉁 많이 생길 것 같네 이거 멘트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이야기 정말 또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봤어요. 시겹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몰아다가 시체를 겹겹이 쌓아서 불태웠다.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던 원혼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